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Alt F11을 누르셔도 되고요. Alt F11 또는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개발 도구라는 탭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창을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F11 한번 눌러볼게요. 폼이라는 게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폼을 일단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사용자 정의 폼이라는 걸 클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기본적인 사이즈,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그맣게 뜨게 되는데 이런 창의 형태의 디자인 모드로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창이 이렇게 디자인 모드로 떴을 때는 도구 상자라는 것도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여기 우리 유저 폼이라 나와 있는 이거를 나중에 창을 띄울 수 있도록 이름 설정한다 라고 아까 초반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유저 폼 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에 속성, 자, 이런 것들 바꿀 때는 속성 창을 쓰십니다. 속성 창에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면 되냐면, 자, 우리 일단 폼이니까 폼이라는 그 키워드를 앞에 먼저 붙여줄 거고요. 주문, 그죠? 입력이라 할까요? 그냥 입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폼 입력이라는 이 내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유저 폼 1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제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왼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캡션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캡션 부분에 커서를 두고 여기다가는 주문 입력 폼이라고 해서 글자를 적고 엔터를 치면 주문 입력 폼이라는 글자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폼 입력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창을 띄울 수 있게 되고 이 창의 이름이 주문 입력 폼이라는 글자로 제목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폼을 이제 배치를 해볼 건데요. 이 창이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창의 크기를 일단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입력 폼에 들어가야 될 이제 컨트롤들 종류, 아까 4종류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 4종류의 컨트롤들을 이제 각각 드래그로 해서 배치를 하시고 이제 속성 값을 바꿔주시면 된다. 요런 룰로, 요런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서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A라고 나와 있는 이 모양의 레이블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블은 이렇게 이름을 설정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캡션이라는 항목으로 커서가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고객 주문 입력이라고 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고객 주문 입력이라는 글자가 뜨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글자를 적고 나서 제목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는 글꼴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굴림이라 나와 있는 폰트라는 속성 내용에 점점점이란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굵게,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로 해서 적절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굴림이라 나와 있는 이 그 글자 제목의 내용이 제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텍스트 라인이라 해서 정렬 상태를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라인의 값을 지금 레프트로 나와 있는데 이 센터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FM 텍스트 라인 센터라고 나와 있는 항목으로 지금 바꿔서 제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높이 부분은 조금만 이제 이렇게 수정을 제가 임의로 할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목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력한 폼이 이제 고객 주문 처리라는 시트에 입력됩니다 라는 레이블도 조금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이블을 클릭해서 그 아래쪽에다가 안내 메시지를 조금 띄워 볼까요? 자, 커서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미음의 한자키를 누르시게 되면 참고 표시를 넣으실 수 있다 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고객 주문 처리라는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안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기에 폰트라는, 그죠? 여기 폰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명부터 해서 수화인 주소까지 나와 있는 레이블들을 조금 빠르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블 계속 넣습니다. 자, A, 요 부분을 이렇게 A를 클릭해서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넣어줬고요. 여기에 고객명 땡땡이라는 내용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자, 너비나 높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히 여러분들 편한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명이라 나와 있는 캡션이 이렇게 레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 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격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스냅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맞추시기가 조금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직원명이라고 이제 복사된 거에 캡션을 조금 바꿔주게 되고요. 자, 직원명 아래쪽에는 수주일이라는 걸 넣어줄까요? 자. 수화인 주소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화인 주소까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화인 주소는 지금 이게 요 레이블에 캡션이 들어가기에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너비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좀 내리고 싶은데요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바로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컨트롤들을 한 번에 이렇게 옮기거나 수정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같은 내용들끼리 한번 넣어 볼게요. 첫 번째 종류가 이제 레이블이었었고, 두 번째 종류가 텍스트 상자였습니다. 텍스트 상자 한번 넣어 볼게요. 레이블 오른쪽에 보게 되면 AB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텍스트 상자가 되겠고요. 이걸 클릭해서 고객명 오른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는 왼쪽에 속성창에서 이름을 먼저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txt라고 해서 이 텍스트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객명이라는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고객이라는 글자로 제가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txt 고객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이름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자, 이거는 한글이 바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밑으로 쭉 내렸을 때 IME 모드라고 나와 있는 그 속성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 FML 해서 FM IME 모드 노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10번 옵션이 FM IME 모드 한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일반적인 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쪽에, 자, 이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되고요. 이 빈 공간, 그죠?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를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폼의 어떤 결과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폼 실행 또는 F5번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실행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간단하게 이름을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제 이름을 적었는데요. 바로 한글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잘 됐네요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수주일 부분으로 조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텍스트 상자 우리 IME 모드까지 설정하는 거 다 해보셨고요. 자, 두 번째 텍스트 상자는 수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수주일 부분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정렬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름 자체는 복사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txt 수주일이라고 이름부터 좀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주일은 날짜를 입력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짜를 좀 까다롭게 입력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안내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 밑으로 쭉 내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보게 되면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항목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 멘트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YYY 빼기 MM 빼기 DD 형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멘트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기 전에,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복사를 하니까 IME 모드 자체가 복사가 돼서 똑같이 한글이 입력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날짜 값에 한글이 입력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IME 모드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원래대로 0번 옵션인 노 컨트롤 상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바깥쪽에 클릭해서 한번 간단하게 실행해 볼까요? 요거 눌러도 되고 아까 F5번을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간단하게 커서를 갖다 두게 되면 컨트롤 팁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죠? 2019년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창 닫으시고 같은 계열로 납기일, 선적일까지 바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얘를
자, 이제 운임료라는 텍스트 상자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운임료는 우리가 숫자 값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선저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해볼까요? 그러면 뭐 좀 수정하면 되니까. 자, 갖다 둘 거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이름을 txt 운임료라고 해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밑에 보게 되면 컨트롤 팁 텍스트는 이제 좀 지워볼까요? 그냥 지워주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날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IME 모드는 너 컨트롤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 값을 입력 받아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운임료에 텍스트 상자를 넣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상자, 마지막 텍스트 상자는 수화인 주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일 처음 우리 넣었던 고객명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겠죠. 한글을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니까. 자, 얘를 지금 우리가 아까 텍스트 상자들 이렇게 막 넣으면서 우리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수주일과 납기일과 선적일은 컨트롤 팁 텍스트를 이렇게 우리가 넣긴 넣었지만 그래도 조금 날짜를 제대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레이블, 제목을 조금 안내 멘트를 좀 넣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서 자, 여기에 레이블을 클릭해서 여기 아래쪽 부분에 드래그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 내용을 입력 예라고 해서 YYYY 빼기 MM 빼기 DD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납기일, 그다음에 선적일 아래쪽에다 배치할 거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들을 조금 빠르게 한번 복사를 통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컨트롤인 텍스트 상자를 지금 넣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컨트롤인 이제 콤보 상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보 상자는 여기 컨트롤 도구 상자 중에 콤보 상자는 텍스트 오른쪽에 콤보 상자가 있습니다. 자, 콤보 상자는 조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띄웠을 때 설정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빠르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콤보 상자를 클릭해서 직원명 오른쪽에 드래그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거를 클릭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미리 나오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이거의 컨트롤 상자에 이름을 먼저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먼저 바꿔 볼게요. 자, 이름은 여기 왼쪽에 그죠? 이름 부분을 CBO 그죠? 그다음에 직원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원명이라는 이 CBO 직원이라 나와 있는 이 컨트롤을 넣은 상태가 되겠는데 이 컨트롤은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이름을 지금 바꿔준 상태가 되겠고 이 기본적으로 엑셀의 내용이 조금 띄워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창 한번 잠시 볼게요. 자, 엑셀에 자료 목록이라는 시트에 직원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 이름들이 이제 눌렀을 때 화살표를 눌렀을 때 내용들이 쭉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자료 목록이라는 시트에 B2에서 B10이 되겠습니다. B2에서 B10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콤보 상자를 클릭해서 자, 기본적인 원본에 대한 내용은 소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로우 소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트 이름을 먼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금방 자료 목록이라는 시트였었거든요. 자료 목록이라는 시트 이름을 적어 주시고 느낌표 그죠? 적어 주시면은 자료 목록이라는 시트를 쓰는구나 라고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B2 땡땡 B1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땡땡이 이제 그죠? 요거죠, 그죠? 해주시게 되면 B2에서 B10까지 나와 있는 값의 내용이 여기에 찍히도록 될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설정을 해볼게요. 위에 보게 되면 바깥쪽에 빈 공간을 클릭해서 F5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값들이 아까 김덕훈부터 최소라까지 내용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최소라는 왕따네요, 그죠? 여기 스크롤을 내려야지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인원이 9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9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은 닫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콤보 상자, 직원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콤보 상자를 클릭을 해서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리스트 로우즈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9로 바꿔주시면은 바꿔주시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고 빈 공간에서 F5번을 누르시면 자, 화살표 눌렀을 때 내용이 최소라까지 스크롤 박대 없이 한 번에 표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선적 구분도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선적 구분은 여기에 자료 목록 시트, 똑같은 시트에 E2에서 E4까지의 내용이 나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창 닫을 거고요. 자, 콤보 상자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눌러서 선적 구분 옆에 이렇게 갖다 둘 겁니다. 자, 이거의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CBO 선적 구분이라고 적어 줄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리스트 로우 소스라고 나와 있는 것부터 할까요? 로우 소스의 자료 목록이 아까 같은 자료 목록 시트에 E2에서 그죠? E4라는 내용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선적 구분은 종류가 세 종류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 로우즈가 9로 바꿨는데 우리 3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3개 내용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상태 말고 빈 곳에 클릭해서 F5번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선적 구분의 내용도 3개가 한 번에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콤보 상자까지 해서 세 번째 종류의 컨트롤을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명령 단추라는 컨트롤이 되겠거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도구 중에서 여기 명령 단추를 클릭해서 아래쪽에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게 되면 콤보 상자는 커맨드 버튼 1이라는 이름으로 뜨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자, CMD 입력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 캡션도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입력하는 거니까 입력이라는 단추로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 단추가 되겠죠? 자, 입력 단추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붙여 넣을 거고요. 요거의 이름은 CMD의 종료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 캡션은 입력이 아니라 종료라는 걸로 바꿔주시게 되면 입력과 종료 단추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 폼의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칸들의 높이라든지 글자의 글꼴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옵션들, 속성들의 내용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수정을 하시게 되면 조금 빠르게 쉽게 바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했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창에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는데 지금 아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이 입력과 종료라는 단추가 보이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기능을 부여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수주 1이라든지 그죠? 네, 운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숫자값, 그 다음에 어떤 그 표시 형식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은 완료가 됐고 이어서 해야 될 내용은 여기 기능이라든지 표시 형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심화 내용이 될 테니까 이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